모든 생명체들은 성적으로 성숙해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신체 능력이 퇴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한 달을 채 살지 못하는 일부 킬리피쉬부터 최소 272년을 넘게 사는 그린란드 상어까지 생명체들의 수명 길이는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A의 돌연변이 빈도, CpG 부위의 밀도, 세포 손상의 축적, 산화적 스트레스 극복 능력 등등 학계에는 다양한 가설과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조금 더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유력한 가설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각 종마다 번식을 하기 가장 유리하도록 수명도 알맞게 조절하여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수명 또한 철저한 생명체의 유전적 손익계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오래 살수록 번식을 많이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수명을 늘리고 노화를 늦추는 데에는 그만큼의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긴 생명체는 짧은 생명체보다 일반적으로 성체가 되는 데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다수 포유류의 경우 느린 신진대사 속도로 인해 수명이 긴 반면 성적으로 성숙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몸집이 거대한 경우 커다란 크기로 성장하기까지도 꾸준하고 많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체가 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각 생명체들의 유전자는 본인이 진화시킨 생존 도구를 이용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번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작지만 날렵한 생존 도구를 진화시켰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를, 다른 이들은 위험한 독 또는 뾰족한 가시나 발톱, 단단한 뿔을 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각자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들은 외부에서 얻은 자원을 자신의 신체 에너지로 전환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작업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지속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 한정된 비용을 신체의 운동에너지, 신진대사 활동, 세포 치유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쥐가 야생에서의 1년 사망률이 8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쥐는 자신의 신체 자원을 오래 사는데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빠르게 성체가 되어 이른 시기에 번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현재를 위해 쓴다면 오래 살진 못할지라도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더 이른 시기에 성체가 되어 빠른 속도로 번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를 위해 쓴다면 성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화를 늦추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번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쥐는 야생에서 1년 동안 개체의 80%가 사망합니다. 즉 80%의 확률로 1년 안에 자신이 미래에 투자한 자원이 싸그리 증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적이 많은 쥐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원을 잃은 시기에 성체가 되는데 투자하여 1년 안에 빠른 번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자원을 오래 사는데, 즉 미래에 투자한 쥐들은 대부분 번식을 하기 전에 잡아먹혀버려서 세대를 거칠수록 그 개체 수가 빠르게 줄어들다가 결국 멸종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즉 자신이 처한 환경이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불안정할수록 생명체들은 신체를 오래 유지하기보다는 빠르게 자손을 번식하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논리로 사망률이 낮은 개체일수록 그런 압력이 약합니다. 코끼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끼리는 나뭇잎과 나뭇가지, 풀 등을 섭취하기에 사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새끼 때는 강력한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성체가 되어서는 큰 덩치로 인해 다른 동물들에게 사냥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느린 신진대사 속도와 엄청난 신체 크기로 인해 어미의 입장에서 한 마리의 새끼를 품고 양육하여 성체까지 키워내는데 매우 오랜 기간에 걸친 크나큰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률이 낮은 코끼리의 입장에서는 쥐와는 반대로 자식 개개인에 대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노화를 늦추어 오래 살면서 긴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번식시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사망률이 낮은 고래나 코끼리, 거북이 등등은 오래 살기로 유명하며 천적이 많고 쉽게 잡아먹히는 개체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극단적으로 강력한 야생의 선택 압력이 작용하는 열대, 건조지방의 일부 킬리피쉬를 살펴봅시다. 이들은 우기에 호수가 생겼다가 건기가 되면 호수가 사라져버리는 매우 특이하고 가혹한 환경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킬리피쉬들은 호수가 생겼을 때 엄청난 속도로 성체로 성장해 알을 낳아 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제 이곳에 서식하는 킬리피쉬들은 비가 쏟아진 후 물 웅덩이가 생성되면 재빠르게 알에서 부화하여 단 2주 만에 성체로 성장해 빠르게 알을 낳으며 3주째에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알들은 건기에 바짝 마른 형태로 흙 속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다음 우기에 호수가 생기면 다시 부화해서 재빠르게 성체가 되어 또다시 알을 낳고 사망하는 것을 반복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계승하며 생명을 순환시킵니다.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작은 물웅덩이에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진화 압력이 작용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자랄 수 있을 만큼 이른 시기에 성체가 되는 쪽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투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주위에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사람, 이어폰을 꽂지 않고 볼륨을 높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크게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것 또한 노화의 일종인데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뇌 또한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뇌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뇌 중에서 전두엽이 가장 먼저 노화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전두엽은 고등 정신작용을 관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놓는데요. 기억력의 감퇴가 일어나고 학습력, 행동조절, 판단력 등의 다양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봐도 시큰둥하고 감동을 잘 받지 못하며 설렘 또는 의욕이 나질 않아 귀찮다는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잘 웃고 잘 우는데 중년을 지날 무렵부터 그런 풍부한 감정 표현이 사라져버려 표정의 변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무뚝뚝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자신이 받아들인 지식만 옳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며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되므로 사람이 더욱 보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된 노인 특유의 보수적인 성향은 때때로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사실 놀랍게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생각보다 난해합니다. 2008년 사이언스 타임즈의 칼럼에서는 과학난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정의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토론이 오갔던 뜨거운 논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과거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오랫동안 젊음의 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추후에 새로운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